안녕하세요.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유명한 드라마 프로보노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 변호사, 공익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보려고 하고요.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고 변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저도 대법원 국선 변호사 활동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해봤던 일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봐야지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드라마 잘 안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또는 취향하고 맞을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법원 앞에서 진짜 시위하는 분들 많아요. 여기네. 중앙지법 서문 쪽이네. 판사님이 출근하는데 지금 취재진이 와가지고 어떻게 판결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못 봤습니다. 판사님들은 전용 통로로 들어오세요. 안에 직원 통로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 당사자, 변호사들 입장하는 곳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멋진 엄청 멋있는 이 법원 딱 써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야근 통로예요. 야근 통로. 출근하는 분들 중에서 혹은 재판하러 가는 중에서 여기로 가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가기만 해도 부담스러워. 왜 야근 통로냐면은 6시 넘어서까지 재판한다거나 막 증인신문 길어지고 하면은 문이 잠기거든요. 옆문들이. 정상적인 문이 잠겨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길이 멋지고 그거 뭔 상관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괜히 계단 많은 그런 곳이지 뭐. 판사님 엄청 자상하네. 서윗하네. 강다윗 판사님이네요. 스타 판사이신가 보네요. 벅벅 멋있다. 입장하시네. 요게 입장할 때 보면은 가장 높은 이제 주인공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많은 재판부에서 그래요. 가장 가운데 앉아서 계시는 분이 가장 높은 분일 거 아니에요? 주임법관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가장 안쪽에 계신 분이 먼저 들어가야지 입장이 편해요. 근데 보통 가장 높은 분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서상 이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몸이 편한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거는 현실 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기일이에요? 화났어. 변호사님 엄청 힘들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거의 결론 나왔다고 봐야죠. 재판장님이 되게 감정 표현이 많으시죠. 지금 거의 변론도 해주시거든요. 막, 합의요! 그래서, 삼주요!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재판장님이 이렇게 감정 표현 해주시고 막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예단을 표명했다. 티가 났다. 어떻게 결론 내릴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편하죠. 일로서는. 이길지 질지 보이잖아요. 얼추. 근데 이러면은 안 됩니다. 결론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건 재판관의 심증, 자유심증증이 됐든 요 형사재판이니까 엄격한 심증이 됐든 그 심증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 그 결론이 노출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아예 노출이 되긴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좀 빈정거리고 막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합의 보시렵니까? 라고 하는데 합의를 보게 되면은 명예, 신체, 생명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라고 하는데 보통은 합의 보면서 다 같이 합의를 봅니다. 마치 지금은 3주 안으로 어떤 특정한 물질적 손해를 보고 추가로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판사님이 얘기하지만 주인공이 실제로는 전부 다 한꺼번에 보죠. 그러니까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꿈 아니에요? 유쾌하네요. 선고기일에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정말로 깜짝 놀라게 드라이합니다.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선고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고기일에 딱 잡히면은 피고인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은 절차가 별로 없어요. 재판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유 얘기해주고 주문 얘기해주고 끝납니다. 이렇게 구속이 되면 법정 구속시키고.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될 게 없어요. 선고기일의 절차는 재판장의 진행, 끝. 변호사가 막 가가지고 저 얘기하는 거 이건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고 연배도 있으시고 하니까 스무스한 진행으로 얘기나 해볼 수는 있겠지만 선고 기일이 잡혔으면 선고가 되는 겁니다. 재밌다. 근데 진짜 배우라서 그런지 엄청 날씬하시네.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셔츠에다가 타이 하면 타이가 이렇게 배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떨어지잖아. 100년 동안의 고독? 만화네. 열혈강호네.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름도 당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다윗이면은 솔로몬, 유명한 판관이자
법왕이죠. 거기에 아버지인 다윗이니까 법조인이다라는 함의도 있겠고, 뭐 조금 더 풀어간다면은 이분이 프로보노가 되는 거니까 솔로몬 판관이 아닌 거죠. 다윗은 뭐 이런 뭐 의미도 뭐 굳이 그리고 뭐 계속 보면은 굉장히 쇼맨십이 강하시잖아요. 막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든가 TV에서도 보면은 재밌게 보는 장면은 결국 가수 싸이의 노래 연예인, 이 사람이 판사로서의 즐겼던 역할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예능 프로의 하나처럼 느끼나 봐요. 먹는다. 뭐 이런 세세한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 이 사람은, 강다윗은 주변을 다 살펴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만족. 겸손도 역할이겠죠 뭐. 대법관 엄청 젊어 보이는데 근데 진짜 잘생기셨다. 실제로 저한테 젊고 잘생긴 판사님 계세요. 한 번 봤어요. 살인사건이어서 엄청 큰 사건이어서 멀리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젊고 되게 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부럽다 그래서 내가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지심이랄까, 법조인의 미남미녀는 없다라는 통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그분은 예외였어요. 정말 술을 막 이렇게 막 꽉꽉 따라주대. 견제를 엄청 받나 봐요. 이렇게 술 막 해준다는 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앞에 세워두고 꼽주네요. 열받아. 이분이 아주 그냥 권력이네.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다. 무슨, 야 대박이네. 이거, 근데 진짜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쓰잘데없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되지만 재밌어요. 이런 거 해보면은. 이게 흥이 난다고.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캔맥주 같은 거 먹을 때 쭉 마시고 팍 찍어서 꽝 하면은 그거 재밌다.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왜? 사람은 사소한 걸로 웃게 돼요. 그리고 술 취하잖아요. 그런 게 재밌어. 그런 거. 뭐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뭐가 있어. 법원 건물이네요. 기자님 만났네요. 욕심이 엄청 많네요. 그쵸. 사나이가.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번 욕심 한번 부려봐야지. 기록이 많아요. 소송을 하다 보면은 기록이 많아요. 물론 이제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가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걸로 많이 하고 하는데 형사는 아직 전자화가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많은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뿐만 나 옛날에 구루마도 썼어요. 구루마, 가방, 다른 변호사님 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낑낑 내면서 갔어요. 복사하네요. 이분은 민원인이신가 본데. 변호사 혐오를 멈춰주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밀어넣었어. 변호사 혐오를 멈춰주세요. 우리도 힘들게 감정노동하고 살아요. 나쁜 사람이네. 좀 복사해줘야지. 저도 옛날에 처음 경력 시작했을 때 복사도 막 직접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형사사건 복사하러 가면은 아무리 기록이 두꺼워도 철끈을, 그 끈을 풀면 안 돼요. 왜냐면 기록이 분실되면은 이거 큰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복사해요? 복사하고, 넘기고, 복사하고, 넘기고, 뒤집어서 복사하고, 넘기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해요? 2000페이지면 2000번 하는 거예요. 손목이 아프지. 그리고 거기에 막 호치키스도 막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막 피 막 났었어요. 나르시스트요. 이거는 뭐 나르시스트라기보다는 거의 병 쪽에 가까운 거네요. 이야, 대법관 후보자가 됐어요. 대박이다. 최고 아니에요? 법조인으로서는? 포레스트 검프의 대사를 인용해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이 드라마가 노골적으로 은유와 상징을 쓰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강다윗 입장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확답을 피하면서 나는 사실을 뭘 알고 있어 라는 뉘앙스겠지만 우리가 이 극 전체를 알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주인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그 작업 방법 보시니까 팔꿈치랑 손목이랑 허리에 무리가 가실 것 같아요. 허리가 괜찮다라고 하시지 말고 병원에 가보셔가지고 산재 신청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피났다. 돌아가셨나 보네. 세상에.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되게 슬퍼요. 가족 나오는 거는 너무 슬퍼, 진짜. 이 잠깐 나오는 것도. 초등학교 동창회 청탁인가요? 알부자 아니에요? 제 인식은 그런데 가수와 판사 엄청 힘들지. 재판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판사분들은 확실히 똑똑해요. 내 변호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저렇게 날카롭게 나를 공격하다니. 내가 좀 숨기고 싶었던 걸 이렇게. 그 레슬링을 하시네. 왠지 음모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양반은 결혼 안 했나 봐요. 집에 막 늦게 가네. 일찍 가야지. 기자님들 커피를 원샷 시키네 거의. 깜짝이야. 5만원권이면은 저 안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2억이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아니에요? 아파트가 차 뒷트렁크에 들어있는 거네. 저거를 세금 처리 딱 돼가지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세금 내 거 다 낸 12억.
시체 냄새 난다고 했죠. 돈 썩는 냄새가 시체 냄새 나는데요. 왜 시체 냄새가 안 맡아봐가지고 나 모르겠어. 진짜 동창에 10억을 넣어놨을까요? 왠지 거대한 음모에, 왜냐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함정의 도구로 쓰려는 건 미끼잖아요, 미끼. 12억은 아무렇지도 않게 미끼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원장을 물고 늘어지네요. 자기가 이제 살려면 원장이 자기를 구해줘야 된다. 우리 말 바꾸는 거 봐. 방금 전까지 자기라고 했단 말이야. 왜냐면 원장이랑 같이 한 배를 타야 되거든. 기부했어. 똑똑하네요. 내 말 틀리지 않잖아요. 판사님도 똑똑하다니까. 이 극중 판사님도 이렇게 똑똑한데 법원장님 얼굴이 심상치가 않네요. 때렸어. 받은 것처럼 됐네요. 자기 술 먹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술이 무서워요. 술을 먹으면 안 돼. 이거 근데 진짜 조작된 영상이에요? 아니 진짜 같은데? 술을 먹으면은 이렇게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따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경험상 느끼는 건데, 자, 술을 먹으면은 취한 시점부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먹기 시작해서 여기서 취했어요.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은 본인은 기억이 안 나. 얘도 기억이 안 나고 술 취하긴 후도 기억이 안 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요때는 CCTV를 까보면 멀쩡하단 말이지. 근데 충동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추행하고 때리고 돈 뺏고 충동 제어가 완전 박살이 나 있는 거. 근데 보면 눈빛부터가 형형해. 막 진짜 멀쩡해. CCTV에 다 나와. 요즘 CCTV 화질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가서는 무죄 주장하는 거죠. 오. 그럼 이 사기범이 미끼로 원장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쏜 건데? 원장한테 직접 쏘였어야지. 이름도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죽었대!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막 페이스오프야? 야,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말하는 말투라든가 체형, 얼굴 이것도 있지만 걷는 거 있잖아요. 행동 이런 거 다 달라요. 제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팔짝으로 못 고친단 말이에요. 신발분 뒤에 여기만 계속 까져 있다고요. 진짜라고요? 그러면 술 많이 먹었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술이 웬 수야, 술을 먹지 마. 나는 술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끊었을까요?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술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억울하겠다, 진짜. 근데, 받았잖아. 술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등록을 해야 돼요.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한 사무실의 관할 구역의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등록해주죠. 너무 아쉽겠다. 진짜 꼭대기까지 왔는데. 같이 공부했던 변호사인가 보네요. OM 파트너스? OM 파트너스라고 하면은 이 양반이 오정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오너나 뭐 어떤 무슨 관계 아닐까요? 변호사 등록 걱정 마. 아빠 내가 설득했으니까. 아빠가 뭐 변호사협회 회장이고 대형 로펌으로 스카우트가 되는 현장이에요. 멋있네요.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그치, 돌아와야지. 지금 목전에 앞에 두고 지금 욕심 나죠. 야, 로펌 건물이 엄청 커, 세상에. 대한민국 1등 로펌 OM 파트너스. 1등 로펌이래요. 1등 로펌에 가면은 일이 많겠죠? 야, 엄청나네요, 사무실이. 블라인드가 막, 나는 블라인드 끼릭끼릭 하는데 자동으로 내려오네요. 아니야. 파트너 방들어가 비슷비슷하지. 자기 방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파트너는 이제 경영진 1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거든요. OM 아 내가 그래서 반했었나? 엄마 반했었대. 변호사들은 보통 방이 있습니다. 방에 있는 게 엄청 뭐 특권이라기보다는 뭐 특권이 아닌 건 아니겠죠. 근데 그보다는 사실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전화할 일도 너무 많고 서류를 막 적재해 놓을 정도 많아서 방에 있어야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익소송 전담팀. ESG 경영 몰라? ESG 경영이 이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들은 1년에 공익 시간을 채워야 돼요.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근데 법무법인에서는 몇 명이 봉사활동을 몰아서 하고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제1 자료실이네요. 애초에 변호사실도 아니야. 자료실이야. 개가 엄청 많아요. 오빠가 이제부터 근무할 곳. 버섯이 참 잘 자라. 버섯이 자란다는 얘기는 균이 생성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호흡기에 안 좋아요. 이런 데서 근무해서 호흡기 질환 폐렴이라든가 특발성 폐소멸증 이런 게 걸린다면은 저희를 찾으시면 돼요. 애초에 이런 데서 있으면 안 돼요. 공작 소송이나 전담하는 공익소송. 공익소송은 비용이 안 되긴 하겠죠. 저번에 만났던 거기다. 나르시스트라고 했던. 그렇겠지. 이렇게 만나야지 이야기가 되지. 부와 명예가 아롱진 일신 영달의 외길을 가던 내가 굉장히 연극 같네요. 대가리 꽃받침 번호번호 같은 애들이랑 번호 같은. 번호 아니고 되는 거야.
나 번호 되게 좋아해. 아, 이러잖아, 번호. 화났어. 다 봤다. 1화 보신 분 어떠신가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나 진짜 대법관이 눈앞에 와 있다가 눈 돌아갈 것 같아, 진짜. 사람이 출세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돈 버는 것도 큰 목표인데 거기 안에서 성취가 나오면 그게 사람을 불태우거든요. 진짜 이건 정말 불타는 정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아까울 것 같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한 번 갔던 길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사직을 했고 그럼 이제 경력법관으로 다시 임용 시청하시는 밖에 없겠죠. 근데 법관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일인데 결국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겠죠. 근데 재밌습니다. 2화 기대되시나요? 네, 이와 재밌을 것 같아요. 공익사건이다라고 하니까 형사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마 민사 쪽이지 않을까? 권리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지금 드러나 보이는 마치 동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러면서 상대방이 있는 민사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건 뭐 그냥 추측인데 막 엎치락뒤치락해서 에피소드가 옴니버스식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뭐 음모의 그 실체가 형사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12억을 태웠잖아. 12억을 태웠으면 적어도 뭐 한 50억은 뽑아내야 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날림으로써 이 주인공을 날림으로써 50억대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의 하나의 12억을 태울 만한 성과에 있는 프로젝트의 하나 일환이겠죠.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